자, 이번에는 KRX에서 공매도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KRX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KRX를 검색하면 여기 이 두 번째 항목에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저희가 수집해 볼 거는 공매도 데이터인데 통계, 그 다음에 공매도 통계 이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먼저 공매도 거래에서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의 공매도 내역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은 공매도 잔고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서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와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내려서 이 조회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은 네트워크 내역이 생성이 됐죠. 자, 여기에서 헤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URL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거는 미리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메소드를 보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걸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헤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내리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헤더가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폼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요청을 할 때 입력한 파라미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헤더즈 옆에 보면은 리스판스라고 있죠. 이 리스판스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한 사항들로 파이썬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VS 코드 화면으로 넘어와서 아까 복사해놨던 URL을 URL이라는 변수로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를 준비하겠습니다. 헤더즈 딕셔너리로 준비하고 아까 폼 데이터라고 돼 있었던 거를 데이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밸류 투플의 리스트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헤더즈에 있던 내용들을 다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키밸류 형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바꾸고 콤마 마지막에 넣어주고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해서 키밸류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accept는 놔두고 이런 것들 좀 놔두고요. 쿠키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도 지워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채워줄 건데요. 아까 봤던 폼 데이터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이 부분을 튜플의 리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콤마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 튜플로 바꿔주면 되겠죠? 튜플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트 엔드 데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청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import request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s라고 하는 변수로 결과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request.post 해주고 URL, 그 다음에 헤더즈에 헤더즈, 데이터에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res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으로 결과가 잘 가져와졌고요. 그럼 이제 res.text를 해가지고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outblock1이라고 해서 그 안에 결과물들의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JSON 스트링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썬 딕셔너리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import JSON 해주고 json.loads 라고 하면은 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outblock1의 밸류만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outblock1.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만 남게 됐죠. 자, 이거를 short list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해주고 pd 데이터 프레임 아까 받아왔던 short list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df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df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을 잘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더 부분이 잘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헤더 부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즈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놨던 이 컬럼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df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종목 코드부터 시작해서 거래 대금 비중까지 테이블 헤더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거래량 비중 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sort values 해주면 되고 여기에 컬럼명을 거래량 비중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내림차 순으로 보고 싶은데 이거는 ascending false라고 해주면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래량 비중이 가장 높은 것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저 거래량 비중 데이터가 지금 스트링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저 정렬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df 거래량 비중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d타입이 옵젝으로 되어 있죠. 문자열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as type이라고 해서 플롯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플롯 64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거래량 비중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df sort values 해서 거래량 비중 그 다음에 ascending false를 해주면 이렇게 제대로 거래량 비중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사하게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데이터도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그 방금 전에 했던 공매도 데이터 수집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청 준비를 하고 request.post가 동일하게 URL 헤더즈에 헤더즈 그 다음에 데이터에 데이터 이렇게 넣고 res로 결과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청 결과를 잘 받아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text가 JSON 형식인데 json.loads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out 블락 언더바 1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잔고 데이터 다 받아왔고요.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이거는 df sort balance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잘 생성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더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수정하겠습니다. df sort balance columns는 제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df sort balance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 df sort balance에서도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sort values 라고 해서 이번에는 비중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scending false를 줘서 내림차순 정렬을 할게요. 자, 그러면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부터 종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 함정이 있는데 df sort balance의 비중 시리즈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d타입이 옵젝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롯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as 타입에서 플롯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다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 아까 위에 거랑 같아 보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같지만 만약에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의 방식에서는 그 10%가 여기 아래에 랭킹 될 것이고요. 이렇게 플롯으로 정렬한 방식에서만 제대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에서 생성한 두 테이블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df.merge 라고 하고 df sort balance를 합칠 건데, 자, 방식은 아우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on에다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합쳐줄 건지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는 종목 코드가 되겠죠? 종목 코드라고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서픽스라고 해서 이렇게 컬럼명이 중복될 때 뒤에다가 붙일 전미사를 서픽시즈에다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빈문자열 하나 넣고, 두 번째는 언더바 줍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두 테이블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더바 df라고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분석을 하나 해볼 건데요. 우리가 공매도 수량을 알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알고 있죠. 그런데 공매도 잔고라는 거는 이제 다시 공매도자가 주식을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수량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매도 잔고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매도 비율은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더바 df 스코어라고 하나 컬럼을 어사인 해줄 거고요. 자, 언더바 df의 비중, 이게 공매도 잔고 비중이 되고요. 그것의 나누기 언더바 df의 거래량 비중, 이게 공매도 거래량의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0으로 나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어사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바 df.sort values 한 다음에 이 스코어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LG 디스플레이 등등 나오게 되고요.